안녕하십니까. 우물안 청개구리입니다. 아들 뭐 주식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네. 어, 그 병모간 깔때기 이론에 어, 대해 좀 어. 설명해 주세요. 병목안 깔때기 이론. 네. 그 그림판으로 설명하는 게 낫겠다. 아, 네. 네. 그럼 설명해 그러게 주세요. 아빠가 요 그림판에다가 이 네. 병 있잖아. 보통 우리가 이게 보는 병 있잖아. 그렇죠. 거꾸로 그 맞네요. 병을 이렇게 거꾸로 놔놨어. 네. 이게 아빠가 생각한 병목안 깔때기 이론이란 건데, 네. 이게 주식시장에 이거를 이렇게 아빠가 적용을 해봤어. 아, 아빠가 오랜 세월 주식 투자 해오면서 네. 생각해낸 것이 이게 병목안 깔때기 이론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개미 투자들이 이제 그런 뭐 사놓은 주식 수야.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쯤에서 이제 그 사놓은 사람들이 팔자 이런 매도 세력이 있다 치보자. 그렇죠. 큰 손이라든지 어떤 기관이 매도한다 아, 치지. 그렇죠. 그러면은 한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큰 긴장이 없어. 한 몇 프로 정도. 한 아, 3% 정도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그렇게 긴장감을 모른다고. 그런데 한 5%, 7% 정도, 10% 정도 되잖아. 이 내려오는 그 하락세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음, 병목안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좁아지잖아, 여기가. 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개미들은 누이들 서로 나오려고 빠져 살라고 막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어떤 현상이 될까? 글쎄요. 못 나오지, 아무도. 아, 그렇죠. 많이 있으면은. 아니, 서로 나가려면 머리팀이니까 여기 나올 수가 있나? 그렇죠. 꽉 막혀버리죠. 교통체증도 마찬가지야. 고속도로는 같은 데 보면 진입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그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자동차가 서 있다 그러면 여기서 들을지 아무래도 그 이렇게 차선을 바꾸려고 하고 텀을 안 주는 거야. 그럼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못 들어가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주식시장에도 벌어진다 그러지. 음, 요렇게 요 정도 가면은 그냥 하한가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아, 여기서 한가 들어가는 건 불과 얼마 안 돼.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거는 단 한마디로 네. 군중 심리야. 아, 이까지는 좀 느슨해. 그렇죠. 아이, 설마 이게 한가 가겠어. 그렇죠. 이런다고. 설마 한가. 한 마이너스 15% 정도 빠졌을 때까지는 그냥, 아이, 설마가 이 정도 한가 들어가겠어? 근데 이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죠. 그렇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겠지. 이런데, 한 마이너스 15%를 넘어가면은 네. 군중 심리가 이제 지옥 탈출이야. 음, 너도 나도 집어던지기 버리기 때문에 이 깔때기 효과 때문에 여기에 그냥 순식간에 하한가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 이때부터는. 이게 병목안 깔때기 효과야. 그러니까는 이게 손절매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15%를 선에서 그냥 손절매를 해버리지. 여기 넘어가 버리면 하한가 돼보고 다음날 또 갭 하락 폭락한다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네. 여기 이 병목안 현상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아, 이게 병모가 한번 깔때기. 하락하면은 이 깔때기 이론 효과로 인해서 여기에 이렇게 병목안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매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니까. 여기가 서로 먼저 나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이제 공백이 생기면서 그냥 그 자체로 흘러내려가 하한가로 들어가 버린다고. 아, 근데 상승 같은 경우는 이 깔때기 효과가 조금 덜하기는 하지.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봐. 그렇죠. 개미들이 자꾸 상한가를 올리려고 그러지만은 위에서 자꾸 매도 세력이 때려버리면은 이 상한가 끌어올리기가 힘들다고. 이 밑에는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한다 그랬지. 그렇죠. 위에는 가속도가 좀 덜하지. 왜냐면 중력이 있으니까.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 깔때기 정도까지 들어가면은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근데 위에 이게 반대로 갔을 때는 이 밑 상한가 한 25% 정도만 돼도 무조건 팔고 나와야 돼. 아, 여기 30%까지 욕심을 내다가는 큰일이다. 이 상한가 들어가기는 그만큼 어려운 거야. 근데 하한가는 여기 25% 정도만 가면은 이거는 거의 99%가 하한가야. 상한가는 어렵지만은 네. 상한가는 25%에서 30% 가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야. 그때는 상한가 같은 경우는 25%에서 무조건 팔고 나와야 돼. 그 5%더 먹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그냥 아, 걸려들어 올가미에. 그러면 올가미에 큰일 난다고. 덫에 걸려드는 거군요. 그러면 손절매도 못하고 그냥 그 고가권에 그렇게 물려가지고 그냥 낭패를 본다고. 그런데 이게 하락 추세일 때는 가속도 법칙이 있기 때문에 25% 정도 하락했다고는 이거는 15%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미 25%까지 가면은 이건 못 빠져나와. 음. 하한가 깔때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가속도의 아. 법칙이기 때문에 요게 25% 내려가면은 이미 그건 하한가 간 거야. 아, 깔때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끝난 거야. 하락세에서는. 이미 결판이 났군요. 그렇지. 상승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그런 가속도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목한 깔때기 이거는 15%만 들어가면 손절매를 해야 돼. 하락이 아. 많은 15% 들어간다. 그러면 던져.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내려가고 다음 날 또 깨 하락하고 거의 뭐 그냥 그 재산의 30% 50% 날아가 버려. 아. 그 얘기야. 병목한 깔때기 효과 그렇게 무섭다는 걸 알면 돼. 네. 네. 그 주식 투자 어. 6년근, 4년근 인삼농사 같이 하라는 아, 말씀이 아.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아. 주세요. 이 주식 이게 네. 투자가 농사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 특히 그 인삼 농사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 인삼. 인삼이 그러니까 상품성이 있으려면은 그렇죠. 그 4년근이나 6년근이나 돼야 그렇죠. 그 한국 인삼공사에 납품을 한다든지 어디 2년근은 좀 애매하죠. 2년근 이런 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 2년근은 예를 들어서 꼭 도라지 같아. 도라지가 그 나쁘냐. 상품성 있어? 그걸 그리고 없겠죠. 거기서 나오는 뭐 사포닌인가 그런 게 있대. 그런 성분이 네. 그게 많이 함유가 안 돼 있는 거야. 아, 그게 그렇죠. 4년 6년 돼야 그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었다 이거지. 음. 그러면 4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야 농사를. 인삼은 그 그늘막에 이렇게 인삼 심어놓고 이렇게 그 재배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삼을 심었다. 그렇죠. 인삼을 뭐 그 아무튼 아빠는 인삼 그 농사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인삼 씨를 심는다는 것 같더라고. 그 뭐 배양근인가 뭐 그런 걸 심어 놓는다 이거야. 그럼 몇 년을 기다려야 돼? 상품성 있는 거를 거두려면 4년은 4년은 기다려야 돼. 주식도 마찬가지야. 아. 어떻게 오늘 사가지고 일주일 뒤에 팔라 그래? 그거는 투자가 아니야. 아. 돈을 벌려 들어온 거야. 주식 그렇죠.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축하듯이 조금씩 사모아 나가는 거야. 사모아 나가서 한 달, 두 달, 1년, 4년, 5년 이렇게 돼 돈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인삼 농사하는 사람들 가봐. 인삼밭 해놓고서 한 두 달 있다가 캐는가? 캐면 뭐가 되겠어? 캐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죠. 없지. 결국은 그냥 지금 웃자라는 하다 마는 거니까. 그렇지. 인삼이 알이 안 들었어. 차라리 시작 안 한 거면 그럼. 못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기다려야 돼. 그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거야. 낚시할 때도 기다려야 되고 주식도 기다려야 되고 인삼 농사도 4년건이든 6년건이든 그걸 상품성 있는 인삼을 그 얻으려면은 뭐 방법밖에 없어. 단 한 가지. 기다려야죠. 기다림의 법칙이야. 안 기다리고 뭐 어떻게 인삼이 되겠어. 시간 투자해야죠. 시간을 투자하고 세월을 이기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인삼 농사 4년건 6년건 농사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럼 물때도 큰 물때랑 작은 물때가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 물때도 그런 게 있어.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는 걸 알아. 조금이 뭔지 모르지. 처음 들어요. 이게 밀물, 썰물 이런 거일 때 조금. 그러니까 그 뭐랄까 파도 이런 게 심하지 않다는 소리. 조금 말 그대로 조금. 그걸 조금이라 그래. 말 그대로 물이 그냥 살짝만 그냥 들어도 잔잔한 정도 들어오는 게.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제 밀물이 들어온다. 그렇죠. 그럼 큰 물때가 있어. 제대로 들어오면 이제 와 큰 하고 물. 이제 파도가 달려오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2020년 3월 19일에 대폭락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거 바닥에서 사가지고 완전히 큰 물때가 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사가지고 그러니까 한두 달 있다가 파는 게 아니야. 큰 물때가 왔으면 큰 물세 시세 흐름을 타야 돼. 대세 상승 흐름을. 한 1년 2년은 들고 가야 된다고. 그 물때가 큰 물때를 만났으니까. 그걸 큰 물때라 그래. 그리고 그런 게 아니고 작은 물때가 왔다. 그럼 올 봄에 한 2월 달에 잠시 한 120포인트 그 다음날 한 80포인트 이렇게 연이틀 주가가 좀 폭락할 때가 있었어. 그럴 때를 작은 물때라 그래. 밀물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네. 사서 오래 들고 갈 정도는 아니야. 한 5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그거는 작은 물때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때 살 때는 사되 그렇죠. 이거는 큰 물때를 만난 게 아니야. 올 봄에 2월 달에 얘를 그럴 때 샀다 그러면은 네. 그거는 작은 물때를 만났으니까
이제 조금 단기, 중기 정도로 매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 이거지. 작년 2020년 3월 19일 산 사람이 있다. 그럼 큰 물대에서 내가 만났지. 주식을 샀지. 그렇죠. 그러면은 대세 상승 흐름을 계속 들고 와가지고 1년, 2년까지도 들고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큰 물대야. 반면에 작은 물대도 있다 이거지. 연 며칠 뭐 한 이틀 정도 폭락했을 때 그때 이제 물대가 시작됐나 싶어서 밀물대 샀잖아. 그렇죠. 그때는 큰 물대가 아니고 작은 물대잖아. 밀물대잖아. 그렇죠. 그때는 한 3개월, 5개월 그 정도만 바라보라고. 그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염전하는 그 어촌 사람들도 물때를 알아야 질 그렇지. 좋은 소금을 얻을 수 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물때를 모르면 꽝이야. 어부도 그렇고 뭐 염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래. 물때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염전을 한다. 네. 그럼 소금 생산하는 거잖아. 그렇죠. 소금이 어떻게 해서 구해져? 물을 바닷물을 이제 증류시켜서 이렇게 밭처럼 만드는 논처럼 만들어낸다가 그렇죠. 밀물이 들어올 때 물을 가둬야 돼. 그렇죠. 가둬가지고 물을 증발을 시키지. 그럼 남는 거는 뭐야? 남는 액체가 남는 그렇죠. 거지. 그 질 좋은 정제를 해가지고 소금을 그렇지. 만들죠. 소금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염전하는 사람은 그 뭐를 잘 봐야 되겠어? 밀물 들어오는 걸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썰물 때는 못하니까. 썰물 때는 꽝이야. 그렇죠. 아무것도 모든 못하죠. 거는 그래서 그 수확을 얻고 소득을 얻으려면은 물때를 잘 맞춰야 돼. 밀물이 들어왔을 때 물을 가둬야 돼. 그렇죠. 돈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밀물이 들어올 때 내 주머니에다 들어온 돈을 가둬야 되는 거야. 그렇죠. 뺏기지 말고 주식을 들고 가지고 뭐든지 올 때 받아야죠. 그렇지. 그때 물때 염전하는 사람이 밀물때를 놓쳐버리면은 뭐 그날 그의 염전 농사는 꽝이지. 그렇죠. 그 물때가 잘 밀물 들어올 때 물을 잘 가둬야만이 물을 증발시키면은 질 좋은 소금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배워야 될 게 그거잖아. 밀물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 들어오면 가둬야 돼. 잘 가둬라. 주식을 잘 사가지고 뺏기지 말고 대세 상승 흐름을 잘 즐겨가지고 꽃놀이표를 즐기면서 이게 그렇죠. 썰물 때까지 들고 가야 돼.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이 소리지. 그래서 염전하는 사람은 또 밀물때를 알아야 된다 이 소리야.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도 물때를 알아야 된다. 물때를 알아야 된다. 그 물때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빠가 누차 물때를 강조하고 얘기하는 거야. 알아들었지? 네. 예, 오늘도 아들과 같이 주식 얘기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골